안녕하십니까, 이시용입니다. 오늘은 수능사고로 연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일반 교과 연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실제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압도적인 고등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이 일반 교과 연산과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은 일반 교과 연산처럼 단순 반복 학습이 아닙니다. 실제 중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개념 연산을 기반으로요, 단위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실제 다음 중에서 소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소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약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어렵지 않게 4랑 9가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을 찾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71을 소인수분해하는 문제네요. 72 소인수분해 정도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자, 이렇게 단위 개념 3개를 배웠습니다. 일반 교과 연산에서는 여기까지가 실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고요. 실제 아이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고등수학에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조건의 해석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대치동 기출에 나오는 고등수학들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요, 실제 소수 조건과 약수의 개수가 3개짜리 조건들은 준비되어 있는 이런 화면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의미 해석을 두 수의 곱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소수이다.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3개짜리의 해석은 한 수가 1이라면 나머지 다른 쪽은 소수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또는 양쪽 다 동일한 소수의 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실제 구조적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해석해내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은 단편적인 반복 학습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단위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은 이러한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작에서 자체 개발한 수능사고로 연산 교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과 연산 과정이고요, 실제 초중등 과정에서 고등이랑 연결되는 필수 교과 개념들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과 연산을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타임 어택 섹션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이 교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능사고로 연산 스킬 과정이 들어있고요, 실제 수능사고로 연산 스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생들이 실제 고등학생이 사고하는 방식 그대로를 사고할 수 있도록 스몰 스텝으로 하나씩 다 사고의 확장을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 해당하는 건 1등급 연산 스킬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원하는 고등수학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적화 풀이를 결합시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사고력 연산 커리큘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커리큘럼은 수학 선생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들이 반드시 구구단처럼 장착되길 원했던 그런 항목들로 온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101개의 스킬로 구성해서 8개의 과정으로 분류를 해두었고, 한 과정엔 12권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은 몇 학년부터 할 수 있나요? 실제 수능사고로 연산 과정은 소수 분수 계산이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은 가능합니다. 둘째,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교재가 어렵지 않나요? 수능사고로 연산 교재는 초등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실제 연산 교재만 성실하게 수행을 해준다고 하면요, 배경 지식 없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중등교과 선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중등교과 선행과 수능사고력 연산 과정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등교과 선행은 고등수학을 하기 위한 선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능사고력 연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 1등급을 만들기 위한 필수 독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등수학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가볍게 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고등수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스킬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완료 후 어떤 정규 과정을 하면 되나요?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을 완료한 이후 실제 수상과 연결시켜서 정규 교과 과정을 나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의 101개의 스킬은 철저하게 고등 수학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구구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상은 실제 수능의 구구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이 끝난 친구들은 수상과 수화를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과정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의 특장점은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이 고등 수학에서 고득점을 맞기를 희망하는 초중등 아이들에게 필수 과정입니다. 아니 다시 말해 유일한 과정입니다. 초중등 아이들은 더 이상 고등 수학 등급을 고등학교 재학기간 3년 안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5년에서 6년이라는 기간은 필요하고요. 그 차이가 나는 2, 3년의 기간을 앞쪽에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콘텐츠가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 과정은 반드시 이수하셔서 실제 수능과 내신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